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밤 6시 34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은 김정은이 하는 말과 같이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산 권력을 수사하라는 말은 죽은 권력을 수사하라는 말인데, 이 윤석열 총장이 잘못 알아듣고 산 권력을 수사했다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는 그게 비핵화 사기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편파를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는 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 편이 먼저다 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사람이 먼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약 4년의 행적을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인격적 결함, 막말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투표를 하고 야당은 불참하고 해서 통과가 되자마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26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할 때 자기를 찍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번듯하게 하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제거했다. 내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성조차 결여된 사람까지 장관으로 임명할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어요. 노무현 3명, 이명박 17명, 박근혜 10명인데 이 새 정부 합치면은 27, 30명인데 똑같은 숫자를 문재인 정권은 30번 했다는 뜻이네요. 합한 것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명박 17번, 박근혜 10번, 노무현 3번, 이거 합치면 30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26번째로 야당 동의 없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멋대로 하면은 국민들도 멋대로 하면 됩니다. 서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막 가는 게 아니죠. 막 가는 것은 모습이 막 가는 거고, 국민은 주권자니까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 그리고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로도 안 되고 합법적 수단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이 손에 뭘 들고 나오는 거죠. 그걸 국민 저항권이라고 그럽니다. 국민 저항권을 부르면 그때부터는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쪽까지 가지 않도록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언론 그리고 야당이 기능을 하면은 국민 저항권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항상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의힘 김종인 체제를 국민들이 보면서 좀 뭘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김종인 체제는 이런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설계된 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자유한국 21이라는 새로운 신당이 생겼습니다. 이 고영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저 사람이 정권 잡으면은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언적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고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또 집행유예를 받은 이 고영주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이 드디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자유한국 21이라는 정당입니다. 이름 참 좋습니다. 자유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의 문재인에 대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이런 정답을 내야 할 텐데, 비록 창당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 21이 문화일보에 난 이 광고가 저는 정답으로 봅니다.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문재인 3대 거짓말 방역으로 국민 생명 참변. 1. 문재인, 백신은 개발 국가에서 먼저 접종, 효과성도 두고 봐야 라고 거짓 발언을 했다. 진실은 뭐냐? 백신 개발 국가는 미국뿐인데 40여 개 국가들이 동시에 연말 연초 접종을 시작을 했다. 한국은 예방률 낮은 아스트라제네카만 내년 1, 4분기 이후 소량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거짓말. 청와대 지난 6월 백신 조속 확보 건의 없었다고 거짓 발표. 진실.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국 교수 건의했다. 시급하지 않다며 묵살했다. 중앙일보 보도. 세 번째, 코로나 초기 중국인 입국 방치. 대만보다 확진자 71배, 사망 110배 발생. 진실. 4월 총선용 중국 시진핑 방한을 구걸할 목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대만은 지금 확진자가 766명에 사망자는 7명인데 한국은 54,770명 확진자에 사망자가 773명이다. 문재인 방역은 독재 구축 방역이자 사기 방역이다. 밀고 강요하는 독재 체제용 북한 5호 담당제 도입이 웬 말인가? 5인 이상 모임 신고자에게 상품권 10만 원 반정권 집회 막겠다는 건가? 문재인은 코로나 팬데믹을 진압할 생각이 없었다. 악용해왔다. 정권 비판 교회 등만 집중 단속 봉쇄하고 밀폐된 지하철, 백화점 등은 방역 허술. 반면에 대만은 지난 250일 동안 확진자 1명뿐. 블룸버그 발표 국가별 코로나 대응 순위에서 일본에도 한국이 뒤지고 있다. 국민이여, 문재인 사기 정권을 심판합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문재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집합 개념으로서의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비인격적, 비인간적 막말, 추미애의 추태, 이해찬의 독선, 조국의 위선, 김두관의 무모함, 노영민의 무지, 이인영의 대북 굴종, 강경화의 무능, 박지원의 거짓말, 이낙연의 무색,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좌충우돌, 문정인의 친중반미, 정경도 송영무의 비굴함, 그리고 문재인의 비겁. 이게 집합 개념으로서의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뚝심, 용기, 신념, 그리고 감사원장의 고군분투가 아주 돋보입니다. 또 요사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 때 새 신문이 잘못한 것을 이번에 좀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사들이 몇 사람씩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국민들의 지지가 이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앞날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여전히 구경꾼, 논평가 역할로 있으면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만 해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죠.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저 방송을 많이 듣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일은 뭘 하는 거냐?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를 살 사람들은 당신들이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나이 드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멋지다, 감동적이다, 용감하다 하는 모범을 보여야지 나이 든 사람들이 화난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또는 얼토당토 않는 무슨 투개표 부정 같은 음모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하고 싶은 노인들이 아니라 다가가고 싶은 노인들로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멋대로 한다면 국민도 멋대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